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 의원 양승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급성 후두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급성 후두염이 굉장히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 가지 3대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급성 후두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급성 후두염은 그야말로 급성으로 오게 되는데요. 밤에 잠을 잘 자다가 갑자기 컹컹거리는 기침을 하고 목소리가 확 쉬면서 숨을 들이마실 때 이런 꺽꺽거리는 숨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숨쉬기가 많이 힘들어하는 호흡곤란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급성 후두염은 성대 부위에 있는 후두에 염증이 생기면서 기도가 좁아지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좁아지면 호흡곤란이 심하게 와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 질환은 아침에 증상이 좋아졌다가 다시 밤에 또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3일 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성 후두염 증상이 밤에 있다가 아침에 좋아졌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 꼭 아침에 병원을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호흡곤란이 많이 심하다면 바로 응급실을 데리고 가셔야 되는 그런 위험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급성 후두염의 주 원인균은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7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급성 후두염이 유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외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급성 후두염을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RS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에 이 급성 후두염이 오면 응급실을 꼭 방문하셔서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가습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가운 가습기를 머리 위에서 직접적으로 계속 틀어주셔서 습도를 유지를 시켜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뷸라이저를 통해서 스테로이드를 투여를 하면 이 기도 부종을 가라앉힘으로써 호흡곤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3대 질환 두 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환은 장중첩증이라는 병입니다. 이 장중첩증은 보통 80% 이상이 만 6개월에서 2세 사이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속적인 구토 증상을 나타내면서 복통이 주기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분, 20분 간격으로 아주 심한 복통이 유발되기 때문에 애가 주기적으로 보채거나 조금 큰 아이라면 배가 아프다고 이렇게 배를 잡고 이렇게 우는 그런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고 표현을 못하는 아이들이라면 이렇게 다리를 끌어올려서 배 쪽으로 당기고 손을 이렇게 모으거나 손을 배에 대면서 복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 복통의 주기가 10분, 20분 간격으로 반복이 된다. 이러면은 장중첩증을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기적인 복통이 계속되고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주기적인 보채는 증상,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 탈수 증상이 오면서 축축 처지게 되고 애가 의식을 좀 잃게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대변에서 점액성 혈변이 나오게 됩니다. 장이 그만큼 손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찰상으로 아이가 울지 않을 때 배를 잘 만져보면 오른쪽 위쪽에서 이렇게 단단한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잘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장중첩증은 원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소장이 대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작은 소장이 대장 속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증상을 그냥 놔두게 되면 심한 탈수증과 쇼크가 일어나게 되고 밀려 들어간 장이 괴사가 일어남으로써 폐혈증이 와서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그런 응급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아이가 물만 먹어도 계속 토하고 구역질을 계속하면서 주기적으로 10분, 20분 간격으로 복통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보채는 증상이 있다면은, 그리고 혹시 변해서 점액성 혈변이 나와 있다면 바로 응급실 가서 처치를 받으셔야지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세균성 뇌수막염이 되겠습니다. 이 세균성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으로는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균과 그리고 폐렴구균,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에, 그리고 수막구균, 네이세리아 메닝자이티데스, 이 세 가지 세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는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뇌수막염, 이 접종에 의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폐렴구균은 이제 폐구균이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막구균은 최근에 설명을 드렸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드물지만 접종을 하였을 경우에는 심각한 세균성 질환에 의해서 뇌수막염이 오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다른 예방접종들 때문에 뇌수막염 환자는 많이 줄었지만, 뇌수막염이 왔을 경우에는 빠른 진단과 신속한 항생제 치료를 함으로써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균성 뇌수막염의 주 증상을 보면 39도, 40도의 고열이 나고 심한 두통이 있으면서 두통 때문에 계속해서 보채고 되고, 머리에 뇌압이 올라가게 되면 계속적인 구토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열과 구토가 지속된다면 이런 뇌수막염이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질환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양승철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중요한 그런 질환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